국무조정위 실장님. 네. 지난 10월 28일 총리 담화문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지금 경제가 중요한데 네네.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서 도무지 할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회와 소위 최근에 관건선거 문제, 불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짧게요. 네. 즉 직접 정치를 못하니까 대의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권력인 대통령 권력은 국민이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1조 1항 2항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국사가 또 있습니까? 없죠. 지난번 선거에서 야당은 전방위적으로 정부와 정부 기관들이 선거에 개입을 했고 부정선거를 했고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정한 사회가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고 정의로운 경제도 창조 경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 1조를 위반한 사항을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겁박하는 이런 담화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로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이면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 몇 가지 쭉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크루즈 산업 지원법 등. 그런데 어제 오늘 자료에 신문에 언론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통계 다 엉터리 화대포장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자료를 내면서 마치 경제 발목 잡는 게 지금 국회에서 정쟁을 일삼고 있다.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하는 논란인데 이것이 정쟁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총리께서 그 담화를 발표하신 취지는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선거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3, 4분기에 우리 경제가 조금 이제 회복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국민과 국회에서 취지 알겠는데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그러나 지금 네. 불법 선거, 관권 선거 논란은 헌법 1조 사항입니다. 헌정 유린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밝혀지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총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서 명명백백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그 담화에서 하셨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으로서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언제 법안 발목 잡는 적 있습니까? 지금 국회가 발목 잡아서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국감이 진행되고 국감이 끝나면 법안 심사하지 않습니까? 본회 열어서. 그런데 마치 이 담화만 보는 국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정쟁을 일삼아서 법안 통과 안 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담화 해도 되는 겁니까?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정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총리실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와대 소속이죠? 네네. 그런데 국정원 바로 시작된 관권선거, 불법선거 논란, 이걸 왜 총리가 담화문에서 언급을 합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총리 속 아닙니까, 이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세일주의가 하고 있고 외교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민생경제 중요하지만 헌법 유린이라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건도 더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정신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두 번째로 불의의 한간 4.19 민주주의 이념 계승하고 나옵니다. 불의의 한간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아시죠? 3.15 부정선거 아닙니까? 3.15 부정선거는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서 선거 치르다가 한가하니까 국민을 쏘아 죽인 사건입니다. 현재 4.19 혁명은 53년 전 일이지만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댓글을 뿌리고 경찰은 왜곡 수사하고 수사 결과 발표하고 국방부는 심지연단을 통해서 선거 댓글 달고 보훈처는 선거에 영향을 준 DVD 뿌리고 안행부는 그걸 전부 전국에 안보교육 지침 내리고 통일부는 그 동영상 가져다가 통일관에서 그걸 줄고 보훈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재향군인회는 또 조직을 통해서 야당 후보 비방글을 남기고 이렇게 현재 총체적으로 관건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판단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미 논란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해당된 장관, 기관장 문제 있다고 봅니다. 최동욱 총장은 개인 사생활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사생활로 감찰을 당하고 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리께 해임 건의 요구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서실장보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았어요. 저희 이번 월요일에 발표한 담화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지금 시간이 끝나가서 내가 네. 말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분만 더. 해임 건의를 못 하시면 이건 총리가 대신 책임이라고 지셔야 됩니다. 사퇴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사퇴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선거에 공이 있는 공신들은 그대로 더 챙긴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법행위가 있어도 문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 잘 아시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한국인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3.15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하야하고 부정선거의 핵심인 부통령 후보 이기붕 일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당시 책임자인 최인기 노무부 장관, 거기에 동원됐던 하수인 이마수 이정재는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제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다시는 국가공무원의 정권 선거 개입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권 선거 개입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 건의 요구해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관련 법 제어 정지 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제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담화 내용에 보시면은 물론 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있었지만 모두의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객관적으로 조사와 이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또 사법부의 판단 등등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고요. 다만 그와 별도로 지금 3, 4분기 우리 경제가 지금 조금 회복되는 머리를 드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조금 우리 국민들과 또 정치권에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언을 드리겠습니다.